자, 요즘 뉴스 틀면 무슨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기술주 시대는 이제 끝났다. 엔비디아 당장 던지고 코카콜라나 코스트코 같은 필수 소비재로 갈아타야 계좌 지킬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이란이랑 전쟁 터져서 주식시장 이제 진짜 박살난다. 이런 기사들 하루 종일 쏟아지죠?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뻔한 뉴스 보고 공포에 질려서 짐 싸서 도망치실 거면, 아니면 남들 다 산다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방어주 꼭대기에서 잡으실 거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마인드로는 여러분의 계좌 평생 그 모양 그 꼴일 테니까요. 아직도 대중매체에서 떠드는 호재 악재 뉴스 그대로 믿으십니까? 네이버 켜서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 저는 여기서 안 합니다. 제가 뻔한 소리 하려고 마이크 켰겠습니까?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 속에서 기관들과 상위 1%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조용히 세대적 부를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진짜 뷰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공포가 도대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죠. 첫째, AI 버블 붕괴 공포입니다. 지금 시클리컬 조정 주가 수익 비율 케이프 지수가 40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닷컴 버블 직전 수준이고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레이 달리오도 제이미 다이먼도 줄줄이 나와서 지금 AI 투자 환경이 닷컴 버블이랑 너무나 닮았다고 경고하고 있죠. 둘째,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입니다. 도대체 언제 돈 벌어올 건데 투자금 회수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 셋째, 지금 터져버린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와 치솟는 유가. 그래서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꿀 빨던 기술주들 조금 물리니까 무섭다고 다 집어 던지고 당장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코카콜라, 프록터앤드갬블, 존슨앤존슨 같은 주식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지난 2달 동안 비즈니스 모델이 갑자기 혁신적으로 변했습니까? 콜라 파는 회사가 갑자기 콜라를 2배로 팝니까? 아니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쫄아서 공포 자금이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20%씩 급등했습니다. 이런 주식을 지금 그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꼭대기에서 잡는다고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불안감을 비싼 돈 주고 무마하려는 감정적인 도피일 뿐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여러분의 미래 기대의 수익률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대중들이 AI 버블 공포에 호들갑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이면의 구조적 해자를 봐야 합니다. 닷컴 버블 비교가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년대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매출도 이익도 없는 깡통 기업들이 인터넷이라는 테마 하나로 수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달고 있었던 게 닷컴 버블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들 보십시오. 매출 성장하고 이익 성장하고 실제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력망 확보, 그리고 자체 칩 생태계가 고작 밸류에이션 논쟁 하나에 무너질 만큼 그렇게 얄팍해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AI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단순히 누가 더 연산력이 좋은 GPU를 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판도를 가르는 건 바로 수직 계열화와 인프라 장악입니다. 구글이 왜 자체 TPU 칩을 미친 듯이 개발해서 클라우드에 꽂아놓고 있습니까? 엔비디아한테 마진 다 뺏기면서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태계 안에서 비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이 왜 칩부터 운영체제까지 다 만듭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왜 지금 같은 전쟁터나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주가가 오히려 튀어오르고 더 빛을 발할까요? 이들은 단순히 텍스트 쳐주면 그림 그려주는 귀여운 챗봇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와 세계 최고 기업들의 데이터 뼈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분석하는 온톨로지 시스템을 이미 독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진입장벽은 후발주자가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알고리즘 조금 개선했다고 하루아침에 뚫을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아예 국방 안보의 필수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구조적 변화에 베팅을 해야 계좌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엔비디아 좋은 기업인 거 여의도 바닥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훌륭한 기업과 훌륭한 주식은 다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여기서 예전처럼 10배를 더 가려면 시가총액이 50조 달러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합친 것보다 하나의 기업이 더 커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수학적으로 빡셉니다.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브로드컴 같은 AI 네트워킹 인프라 기업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 서버 클러스터가 과거 2022년도에는 기껏해야 4,000개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개고 2027년이 되면 100만 개 단위의 칩이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연결됩니다. 이 수백만 개의 칩이 딜레이 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도로가 뚫려야죠. 엄청난 속도의 혈관, 즉 네트워킹 스위치와 초고속 광학 인터커넥트가 필수적입니다. 브로드컴은 VM웨어를 인수하고 자체 기술을 갈아 넣으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 개발도 브로드컴이 돕고 있고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곳에도 엄청난 물량의 칩을 쏟아낼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말만 잘하는 뻥쟁이 시인 같은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앞으로 80%가 흔적도 없이 파산할 겁니다. 레거시 소프트웨어도 지금 다들 떨고 있죠. 하지만 그 시인 옆에서 시인이 헛소리를 하든 명시를 쓰든 상관없이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연결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진짜 돈을 쓸어 담는 깐깐한 회계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즉 브로드컴, 대만의 TSMC, 그리고 전력과 냉각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AI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10년간 생태계 전체를 멱살 잡고 끌고 가게 됩니다. 브로드컴 같은 기업은 단순히 AI 테마주라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까보면 숫자가 증명합니다. 매출이 64% 성장하는데 순이익도 똑같이 64% 성장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수익성까지 챙기는 이런 괴물 같은 기업이 지금 뭐 주가 매출 비율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2배, 아니 장기적으로 10배의 포텐셜이 터질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시장이 다르게 보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하수들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터진 이란 전쟁, AI 버블 공포,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고용 박살났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져서 유가가 이틀 연속 5% 이상 급등했던 폭락장들, 그 이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83%의 확률로 시장은 상승했고 평균 22%라는 미친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벵가드에서 코로나 위기 때 최상위 1%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위기가 터져서 다들 세상 끝났다고 할 때 그 부자들이 주식을 팔았을까요? 아니요. 99%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홀딩하거나 오히려 피가 낭자할 때 바닥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우리 개미들은 어땠습니까? 조금 빠진다고 무서워서 다 손절치고 나중에 증신이 날아갈 때 손가락만 빨고 있었죠.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단 10일만 놓쳐도 여러분의 장기 수익률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매일 밤 경제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서 오늘 밤 나스닥 폭락하면 어떡하지? 금리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산 그 기업의 펀더멘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하락장은 쓸데없이 테마로 묶였던 뻥튀기 주식들의 거품이 꺼지고 브로드컴이나 팔란티어처럼 돈을 쓸어 담고 수직 계열화를 끝낸 진짜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합리적인 세일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감정적으로 테마주 쫓아다니거나 남들이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방어주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대신 방금 제가 짚어드린 AI 인프라 독점 기업들, 강력한 해자를 구축한 기업들, 아니면 개별주 분석할 시간조차 없다면 깔끔하게 S&P 500 인덱스 펀드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립식 매수하십시오. 시장이 빠져서 내 평단가 아래로 내려갔다? 그럼 평소보다 비중을 늘려서 더 담으세요. 이게 바로 더블다운 전략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서 환호성을 지른다? 그럼 원래 사던 비중대로 조용히 사면 됩니다.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은 공포는 언제나 돌이켜보면 상위 1%가 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박앤세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소음에 귀를 닫고 본질을 보십시오. 10년 뒤에 오늘 이 폭락장을 돌아보며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여러분 계좌의 앞자리수를 완전히 바꿔버릴지, 그 선택은 온전히 지금 여러분의 멘탈과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끄려던 분들 진짜 돈 되는 디테일은 지금부터 쏟아지니까 집중하십시오. 제가 아까 인공지능 인프라 장악한 브로드컴 같은 기업 담으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고 있는 섹터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존 레거시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지금 여의도나 월스트리트 찌라시들 돌아가는 거 보면 제일 어이없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 다 망하고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 다 백수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쓴 뭐 보고서니 뭐니 하면서 최근 소프트웨어 주식들 반토막 나는 거 보셨죠? 이거 보고 와 챗GPT가 진짜 다 잡아먹네. 어도비 이제 끝났네. 하실 겁니까? 제발 그 얄팍한 상상력에서 벗어나십시오. 아까 제가 뻥쟁이 시인 옆에 깐깐한 회계사 이야기했죠.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 80%의 근본 없는 껍데기 기업들은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도비나 UiPath 같은 해당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상위 20% 진짜 기업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숫자 한번 까볼까요? UiPath 지금 고점 대비 주가 거의 반토막 났죠. 시장은 망한다고 난리인데 이번 실적 예상치 보면 매출은 10% 성장하는데 순이익은 무려 26%가 점프합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헬스케어 같은 돈 되는 분야에 인공지능 툴을 제대로 접목시켜서 자기들 수익성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바닥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크게 이기고 뒷면이 나와도 손해볼 게 거의 없는 게임을 해라. 지금 이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딱 그 꼴입니다. 시장이 온갖 공포를 선반영해서 가격을 바닥으로 후려쳐놨기 때문에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나오기만 해도 즉 이 기업들이 당장 파산하지만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마진 오브 세이프티 즉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라는 겁니다. 공포에 매수하라는 건 막연하게 물타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가 뒷받침되는 기업을 주워 담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개미들 제일 많이 털리는 패턴 바로 거시경제 지표 즉 매크로 핑계입니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 줄줄이 나오죠. 이란 전쟁 터지고 유가 한 달 만에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절대 안 한대 지난달에 일자리 9만 개 날아가서 고용도 박살났대 인플레이션 안 잡힌대 당연히 주식 다 던지고 현금 들고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금융 미디어들이 여러분의 멘탈을 갉아먹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뉴스 앵커들은 불안감을 조성해야 광고 수익을 법니다. 평온하고 지루한 시장은 뉴스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머니들은 매크로 지표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거시경제 핑계로 좋은 기업의 주가가 싸질 때 조용히 입 벌리고 줍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보통 선거 있는 해 초반에는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어가지만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든 돈을 풀고 억지부양을 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정치인들의 생리입니다. 당장 4월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 효과가 시장에 돌기 시작할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공짜 돈 뽕망치에만 기대지 마시고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밑바탕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섹시하냐,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위대한 스토리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도 잘못된 가격, 즉 비싸게 사면 그 순간 쓰레기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버핏이 70년대에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를 샀을 때 그 회사 매출이 10년 뒤에 99% 박살났습니다.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도 버핏은 연평균 15% 수익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엄청나게 싼 가격에 주워 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 리딩주 아마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라우드 시장 씹어먹는 AWS 이커머스. 압도적 독점 체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아마존 주식 비싸게 꼭대기에서 산 사람은 5년 동안 마음고생 다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기껏해야 5% 먹었습니다. 반면에 2022년도에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 폭락했을 때 피눈물 흘리면서 바닥에서 아마존 주워 담은 사람은 연평균 35%라는 미친 수익률을 챙겼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오직 투자자가 지불한 가격만이 변했을 뿐입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투자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확실할 때는 이미 주가가 저 하늘 끝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느냐? 제가 아까 무조건 시장에 머무르면서 더블다운 DCA 즉 적립식 분할 매수하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이거 진짜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딱 짚어드릴 테니까 귀 열고 똑바로 들으십시오.
주식시장의 긴 역사를 보면 강세장은 보통 4년에서 5년 지속되고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전체 시간의 80% 이상이 상승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 20%의 하락장을 피해보겠다고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점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파월이 마이크 잡고 무슨 말을 할지, 그걸 여러분이 무슨 수로 맞춥니까? 워런 버핏도 내일 주가 모릅니다. 예측하려 들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매달 여러분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서 무조건 사십시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처럼 감정을 싹 지우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란 전쟁 터지고 AI 버블 공포 와서 나스닥이 하루에 2%, 3% 폭락한다? 내 평단가보다 주가가 박살나서 계좌가 파랗게 멍들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아껴둔 현금 비중을 터트려서 더블 다운, 즉 2배로 매수 물량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평소에 100만 원어치 사던 걸 200만 원어치 사는 겁니다. 반대로 뉴스가 온갖 호재로 도배되고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하면서 내 계좌가 빨갛게 불타오르고 시장이 미쳐 날뛴다? 그때는 탐욕을 누르시고 매수 금액을 원래대로 줄이거나 비중 조절하면서 현금을 다시 쟁여두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 멍청해 보이는 짓거리를 단 3년, 5년만 반복하잖아요? 나중에 시장이 미친 듯이 고점 찍고 바닥 찍고 요동을 치더라도 결국 여러분의 평균 단가는 신기하게도 언제나 시장의 최하단 언저리에 머물게 됩니다. 차트 켜놓고 줄 찍찍 그어가면서 타이밍 재려고 샀다 팔았다 쇼를 하는 단타꾼들보다 훨씬 더 낮은 단가에 훨씬 더 많은 우량주 수량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술자리나 동창회 가서 나 어제 산 주식 오늘 상한가 쳤어 쩔지 이러면서 영웅 대접받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호가창 쳐다보면서 도파민 터지는 짜릿한 투자를 빙자한 도박을 하면서 계좌 녹아내리고 가난해질 바에는 저는 차라리 평생 지루하고 따분하게 아무한테도 자랑 못하지만 압도적으로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부자들의 투자는 원래 영화처럼 스펙터클하지 않습니다.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더럽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들 밈주식이니 초전도체니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날뛸 때 나는 철저하게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과 주가 매출 비율 같은 밸류에이션 따져가면서 재미없는 우량 주식 싸게 사서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 팔란티어 아니면 구글, 테슬라 같이 수직 계열화 인프라 끝판왕 기업들 지금 다들 거품 꺼진다고 도망갈 때 혹은 어도비 같이 일시적인 노이즈로 가격이 깡통찬 훌륭한 비즈니스들이 시장에 널브러져 있을 때가 바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거 제발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팩트 폭격 날리면서 영상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당장 내일 3차 대전 터지고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떠들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이럴 때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해서 헐값에 자산을 쓸어 담은 독한 놈들, 피도 눈물도 없는 상위 1%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당장 빨간불, 파란불 깜빡이는 호가창 끄시고 기업의 제 재무제표와 펀더멘털을 보십시오. 뉴스는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흔들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의 냉철한 이성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 뿐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독하고 더 날것의 팩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